안녕하세요, 여러분. 새쌍둥이 아드넷 아내 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뉴질랜드에 살면서 가장 느낀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치명.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첫 번째, 치안이 안 좋습니다. 치안 기대하지 마세요. 말하고요. 뉴질랜드 하면 정말 자연에 정말 도둑도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도둑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리고 치안도 정말 안 좋아요. 제가 2번 경험이 있는데 그냥 대낮에 청소년 무리들이 유리창을 깨고 제 차를 다 털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일이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배상을 받긴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폴리스한테 전화해도 올 때까지도 정말 뭐 깜깜무소식이고, 만약에 와도 일 처리가 정말 제대로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뉴질랜드 차 보험을 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은요, 바로 풀 커버 보험을 드는 겁니다. 풀 보험을 안 들 경우에는 예를 들어 third party 보험이라고 이제 상대방 차량만 커버해주는 그런 보험이 있는데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그래도 내 차에 대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돈 아깝지만 저는 풀 커버리지가 조금 더 안전하고 좀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료는 1년에 거의 한 900불 정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줄줄 세요, 돈이. 뉴질랜드 보험사는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보험사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비교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AA를 쓰고 있는데 정말 만족을 하고요. 뭐 상대적으로 약간 비싸다라는 평도 있는데 그만큼 어떤 고객 서비스나 이런 게 딜레이가 된 적이 없었고, 올해 초에 사이클론 때문에 뉴질랜드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때 관련된 그런 카 액시던트가 계속 이제 딜레이가 돼가지고 처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AA 같은 경우에는 저도 1월 달에 차 사고가 났었는데 바로 캐치업이 돼가지고 별 무리 없이 그렇게 차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 차량이 절도당했을 때 그때 많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때 주의하실 점은 일단 폴리스를 콜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벤트 넘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벤트 넘버만 자기가 킵을 하면은 그 넘버를 보험사 쪽으로 이제 넘겨주고, 이제 각 폴리스랑 보험사에 있는 그 담당자끼리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넘버가 바로 이벤트 넘버이기 때문에 이벤트 넘버 주의하세요. 폴리스를 만났을 땐 이벤트 넘버, 폴리스 event number, a police event number. 자, 뉴질랜드의 치명적인 단점 2번째, 바로 벌레입니다. 버그가 많아요. everywhere. 제가 옛날에 그 캐나다에 갔을 때 몸에 배드버그라고 하죠. 진드기가 물려가지고 엄청 고생한 적이. 그런데 최근에 우리 집에서 바로 배드버그가 나와가지고 완전 고생했어요. 이거 보세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네 진짜. 다리통이. 미치겠어요 정말. 안 돼! 일단은 뉴질랜드는 카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청결하게 관리를 한다라고 해도 벌레가 쉽게 생기기,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플리밤이나 이런 거를 터트려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아이들도 많고 해서 저는 방역 업체를 불렀습니다.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지불한 비용은 일단 패스트 컨트롤, 그 해충 제거하는 것만 했는데도 180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도 있어요. 여기서는 헤드라이스라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2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기 영상을 보시면은 그때 저희 아이들 헤드라이스 약 사가지고 매일매일 막 그 약품 처리하고 또 맨날 빚고 정말 개고생하고, 그리고 한번 이나 뭐 이렇게 벌레가 발견이 되면은 세탁 다 하고 또 건조시키고, 그리고 이불 빨래며 이런 거 다 해야 되거든요. 정말 큰 일이에요. 뭐 몸도 아픈 것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 자주 발생이 되기 때문에 치명적 단점 맞습니다. 자, 뉴질랜드의 치명적인 단점 세 번째는 바로 의료 체계예요. 여러분, 아프면 참지 마세요. 아프잖아. 아뽕. No, God! 한국이랑 비교하면은 정말 뉴질랜드 의료는 많이 퀄리티가 떨어져요. 첫 번째, 이제 대기 시간이 정말 길고요. 뉴질랜드의 어떤 동네 병원을 GP라고 하는데, GP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1차 병원이에요. GP는 General Practitioner라고. 이 GP랑 뭐 보통 예약을 하고 이렇게 뭐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보통 우리는 저 같은 이런 애기 엄마들은 언제 아이가 아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일날 혹은 뭐 급하게 이제 병원에 방문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데, 이렇게 워크인 같은 경우에는 워크인을 바로 당일날 예약을 하지 않고 병원에 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돼요. 뭐 보통 2-3시간 정도 대기를 해야지 겨우 이제 의사를 만날 수 있는데, 의사를 만나도 뭐 진료하는 시간이 길지도 않고 5분에서 10분 정도. 항생제도 잘 많이 안 써주고요. 그리고 약 처방 같은 경우에도 되게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아플 때는 좀 많이 걱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약을 사다가 쟁여놓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많이 안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GP를 한번 만나는데 이런 컨설테이션 비용을 컨설테이션 피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보통 캐주얼 같은 경우에 캐주얼 페이션트는 80불에서 100불 정도 이제 지불을 해야 되고요. 저는 지금 3년짜리 워크 비자를 소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 이상의 워크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뉴질랜드 레지던스 비자 홀더 시민권자랑 동일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P를 만날 때는 GP 컨설턴 피로 거의 한 60-70불 정도를 매회 지불을 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의료 정말 치명적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좋은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ACC라는 제도입니다. ACC는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의 약자인데, 결국에는 사고로 인해서 내가 다치게 됐을 때 국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주는 제도. 그런데 ACC는 뉴질랜드에 방문한 어떤 비지터, 어떤 비자랑 상관없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C는 그런데 100% 보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올빗이나 아니면 서던 크로스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올빗을 한 3년 정도 가족보험으로 했었는데, 저희 아이들 4명이니까 저까지 해서 5명 해서 한 600불, 700불 1년에 이렇게 납부했던 것 같고, 처리 고객 서비스나 처리 속도나 이런 것들도 빠르고 대응도 좋았던 것 같아요. 만족. 자, 지금까지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느낀 가장 치명적인 단점 3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조금 더 재밌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제발. 아침이야,
아침이면 가볍게 시작. 아침이면 흔들어 주세요. 야, 흔들어요. 이 흔들어. 이 흔들어.